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1월 기본 문제는 어느 직렬을 기준해서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환경부가 있죠. 환경부. 두 번째는 해양경찰청이죠. 경찰청. 그런데 이것이 맨 첫 번에는 해양청 그러다가 국민안전부로 바뀌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되면서 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처가 소방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옛날에 해양청이 국민안전처가 지금은 해양경찰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직렬과 세 번째는 보건직이 있어요. 보건직은 어디를 뜻하는 거냐 그러면 전남 우리가 보게 되면 간호사들이 있는 제한경쟁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직렬과 우리가 이론에서 맨 첫 번에 OT 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이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목고가 있잖아요. 특목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보는 그 직렬이 보건직인데 거기 환경보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 연구직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직은 어느 연구직이 있냐 그러면 환경연구직이라는 게 있고 환경 있죠. 환경연구직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이름이 조금 틀려요. 이 부서하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 연구사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건연구사라고 또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의 지자체에서 보는 게 지방직인데 이름이 틀려요. 환경연구사라든지 또는 보건연구사 이렇게 붙어지는 곳에 환경보건이 들어가는데 연구사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름이 환경보건을 어디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해요. 환경위생학이다 이렇게 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위생학. 그럼 이게 왜 위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맨 첫 번에 이론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제시대 침략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떠냐 그러면 일제문예 청산 이렇게 해서 김영삼 정부 때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건의 어원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어원을 딴다 그러면 환경보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환경위생이라는 건 위생의 그 개념은 독일이 맨 첫 번에 쓰다가 그래서 우리가 페텐코퍼가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다 이런 말 할 거거든요. 페텐코퍼가 얘기한 위생학 교실이 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위생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런 말 내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따른 것이 일본이고 아시아에서 그리고 일본에 우리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지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부 다 보건 쪽을 위생이라는 개념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일제 문화만 거친 일제한테 침략만 당했느냐 6.25 터지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았죠. 따라서 미국의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보다는 일본이 더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나쁜 인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제시대 청산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위생이라는 과목을 다 보건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지자체에 따라서 그 개념 깊은 그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라고 쓰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맨 첫 번은 다 환경위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환경보건으로 다 바꿨어요. 김영삼 정부 때 내가 공무원을 30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은 보건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환경보건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어떤 직렬은 환경위생학이다 이렇게 쓰는 직렬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환경위생학과 환경보건학은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직렬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또는 해양청은 여기 크라운 출판사에 있는 책을 그대로 베끼기도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쉬울 수가 있는데 한두 개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심화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직렬을 우리가 기준해가지고 이거에 맞게 기출문제 위주로 중요한 문제만 기본 문제 어느 직렬을 알도록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맨 첫 번에 이론 OT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OT를 들으면 나는 어느 직렬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되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건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중보건, 보건행정, 그 다음에 영어, 국사, 국어 보는 그 보건직이 아니고 전남이 간호사 있는 사람들만 해서 제한으로 보라는 전남에 얘기하는 보건직에 여기가 환경보건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렬이 일단은 기본은 다 알아둬야 되고 기본에서 심화라도 기본에서 한 70%가 나거든요.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1페이지에 1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거기 기본 문제예요. 1번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 1번은 전남 문제예요. 환경
환경보건에 속하지 않는 거, 환경보건 또는 환경위생,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내가 90년대부터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났었어요. 나다가 안 나요. 안 나더니 작년에 전남에서 이게 난 거예요. 그럼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우리 과목 보게 되면 소음진동 배우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워요? 자외선이라는 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배웠죠? 태양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위생군축 배웠지요? 기본에서는 간단하게 했지만 심화에선 더 했단 말이에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 중에서 말라리아가 옮기는 것은 어떤 모기예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속해서 우리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 얘기했었지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라는 것이 아노펠라 속이라는 게 중국 얼룩날개 모기소 이꼴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가 하나가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소 또는 하루거리 옛날에 그랬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루거리에 속하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일본 내용을 옮기는 것은 작은 빨간 모기가 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큐렉스트르트렌핑크스 그랬죠. 그럼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품 가공은 안 했어요. 식품 위생은 했어요. 식품 위생이라 그러면 답짓기가 애매할 테지만 식품 가공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도 배웠는데 의식주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되지 않나. 그런데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식품을 위생 식중독 같은 걸 하지만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게 위생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그건 가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냐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줄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 출제를 의뢰가 오게 되면 요즘은 이렇게 와요. 일반적인 거 50%, 그 다음에 10%는 아무튼 무지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중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는데 상중하에서 10%가 무지 어려운 문제가 나지만 또 이거 난이도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직렬에서 어렵지만 이 직렬에서 꼭 필요한 걸 상중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이 직렬에 꼭 필요한 걸 내는 거지 아무거나 그냥 쓸데없는 걸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들은 것도 많지만 안 들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들은 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풀어보니까 우리가 안 들은 걸 수식을 내면 어쩔 수가 없이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어로 접근해 보세요. 과목을 들었던 걸 총 망라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내가 해설을 줬단 말이에요. 해설 보기 전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소음했죠? 자외선 했고 위생공충 했고 그럼 식품위생 식중독은 했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식중독은 어디서 했냐 그러면 우리가 기본에서는 안 했지만 심화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 보툴리오 식중독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살모넬라 식중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식품 가공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설 보세요. 해설은 거기 보게 되면 1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설도 1페이지에 있죠. 해설 1번 1페이지에 1이 있는데 환경보건의 정의는 이것과 환경위생학 정의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연적인 환경과 크게 사회적인 환경으로 나누죠. 근데 자연적인 거에는 이화학적이라는 건 물리적, 화학적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게 되면 생물학적 환경이 있죠. 그럼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이론 시간에 이학적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것이고 화학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학적 이랬잖아. 이학적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 화학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더하기 화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인자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있고 생물학적이라는 게 있죠. 생물학적은 위생건축, 중요표시 그 다음에 각종 미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도 했단 말이에요. 역학 같은 것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이화학적은 공기, 물, 토지, 빛, 소리 이런 게 있죠. 공기에는 기온, 기류, 기습모 여러 가지 매연가스가 있는 것이고 물에는 강수,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량도 있고 수질, 지하수 지표수가 있겠고 토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땅의 온도가 어떠냐 땅에도 세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겠고 빛에는 광선이 있는데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요표시도 주고 그래서 빛에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게 있고 소리에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진동에 의해서 원래 소음이 들리는 거잖아요. 원래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진동이 울림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소음 진동이 되는 거고 중요표시 해놨고요. 그럼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 우리가 가시광선을 모르고 빼놨지만 가시광선도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음이 있겠고 생물학적인 위생곤충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에는 우리가 인위적인 것이 있겠고 문화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인위적은 의식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는 의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부는 의예주로 의복에 관한 것이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복의 단위, 보온력의 단위는 우리가 시에로 이런 말 하면서 8.8조 하강할 적마다 1클로가 올라간다 이런 말 했던 것이고 의복은 왜 입는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곤충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자는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할 때 홀딱 벗고 하면 되죠. 사회생활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런 걸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이 필요한 것이고 식생활 있죠. 식생활에서는 깨끗한 걸 먹어야지 썩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식품위생이란 말이에요. 식품위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식품 가공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거 있죠. 그러니까 주거라는 것은 주택. 우리가 남쪽이 좋다, 북쪽이 좋다, 방향이 남쪽이 좋다. 그런데 이제 남쪽이 안 좋으면 동남향도 괜찮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모래지가 좋아서 물이 쭉쭉 빠져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이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물이 쭉쭉 빠지지 않으면 습한 곳에는 세균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의 균들은 세균이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균이 쭉쭉 빠져나가지 않는 곳은 습하다는 곳이에요. 거기서 균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증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서 그런 거 있었고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면 지하수를 먹을 때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도 3m 이상 파야지 된다.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다. 또는 햇볕량도 관여하죠. 왜? 햇볕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는데 이 햇볕에 따라서 기분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오고 비타민 D를 만드는 전구체가 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도 다운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햇볕량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전부 주택에서 했죠. 그런데 햇볕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남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했단 말이에요. 주거지역했죠. 그럼 산업장에 우리가 일하잖아요. 산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라마진이라는 사람이 산업보건의 책을 썼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환경 쪽이니까 음낭함을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이 누가예요? 포트라는 의학자다. 이탈리아 의학자. 이거는 뭐로 인해서 걸린 거다? 어린 굴뚝청소부한테서 매연으로 인해서 음낭함이 걸렸다. 이것이 산업보건에서 그 질병이 처음이 아니고 산업보건 쪽에서 또는 산업위생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암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포트다. 음낭함이다. 이런 것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생시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상수라든지 이런 거 쭉 위생시설 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다 다음에 문화라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도 관여하는데 우린 여기까지 보지 않잖아. 이런 거를 정치나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툭툭 하나씩 내는 것이 원래 보건행정 쪽은 여기 안 하잖아요. 근데 보건행정 쪽에서 보게 되면 보건의료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공학이니까 보건의료체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의료체계 또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라는 걸 모르면 국민건강보험은 들어봤죠? 이꼴 의료보험 들어봤잖아요. 그럼 의료보험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의 건강들은 틀려져요. 틀려진다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만큼 혜택을 줄 것인가. 여기 학생도 병원에 가봤죠. 그럼 예를 들어 10,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의원을 갔느냐 병원을 갔느냐 종합병원 갔느냐. 여기는 이제 또 법도 안 하니까 의원은 조금 안 되고 병원은 30병상 이상, 병상이라는 게 침대가 30개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침대에 누워있는 거 있지요. 그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게 100병상 이상인 걸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볼 거 없고 쉽게 규모가 좀 한 건 의원, 그 다음에 병원, 종합병원인데 거기 어느 그 의료기관에 가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그 패턴도 틀리고 돈도 내가 내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의원에 가서 목이 아파가지고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나한테 1,000원을 1,500원을 내라 그런다 그러면 실제 금액은 10,000원이에요. 그럼 공단이 8,500원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이 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조금 안 아플 때 돈 벌어 저축했다가 내가 아프면 타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공학 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건행정 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건의료 전달체계 쉽게 건강보험체계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 그 나라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좌지우지해요. 돈이 일단 직결된단 말이에요. 요즘 건강보험에서 희귀질환들 해주다 보니까 건강보험 올라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올라갔다. 작년에는 6.12% 그래서 내가 밭내고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밭내줬었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6.4 얼마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엔 조금 있다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나라에서 뭘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뭐 해준다 그러면 자기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8%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공무원 돼가지고 100만 원 받으면 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직장가입자는 공무원 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그 본인이 8만 원 나왔다면 4만 원 내고 공무원이면 세금까지 5만 원 도와주고 회사 다닌다면 회사에서 4만 원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것들이 일명 문화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거 위생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쉽게 이게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고 옛날엔 가끔가다 한번 났었어요. 의식주도 있고 각종병원 미생물도 있고 이렇게 났었는데 안 나더니 수시고 낼 게 없으니까 2018년 전남에서 이게 났더라고.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충분히 설명됐죠? 이렇게 자세히 하다 보게 되면 5시간씩 찍더라도 몇 문제 못 나가니까 빨리 뛸 거, 빨리빨리 갈 거예요. 기본은 쉬우니까. 그럼 1번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 3번 다 중요 PC 알았던 거죠? 2번 보세요. 공중보건학의 발달수서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환경보건 발달수서 그래야 돼요. 또는 환경위생 발달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시대순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설도 있지만 참 이거 이론 때 안 했으니까 해설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해설을 우리가 보건이나 환경위생 할 때 이것들이 잘 안 나더니 요즘은 가끔가다 나기 때문에 내가 이론 시간에는 안 했단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인데 해준다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설을 길게 줬잖아요. 그럼 환경위생 발달순서 그래야 되고요. 환경보건 발달순서 그래야 되고 또는 공중보건 발달순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2번 문제는 서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보건학에서 났는데 내가 이제 여러 직렬을 가르치다 보니까 봤단 말이에요. 공중보건도 가르치고 보건행정, 이 환경보건을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7급에 났던 거를 9급에서 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에 있는 것과 환경보건학이 같으면 거기 걸 갖다 베끼기도 해요. 베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근데 똑같이 베끼긴 못하니까 조금씩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공중보건의 발달 순서나 환경보건의 발달 순서나 환경위생이나 환경보건 같은 거다. 어느 나라 거를 본따느냐에 따라서 말이 조금 틀려질 뿐이지 보건과 위생은 같은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건은 어느 나라 어원을 따른 거예요? 미국이죠. 그 위생은 어느 나라요? 독일이나 일본 어원을 따랐다는 거죠. 요거를 다른 거 모르더라도 그걸 잘 기억해두면 연구사나 환경부나 답을 잘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발달 순서 일단 보세요. 고데기가 되는 거죠. 연도까지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크게 양가로 첫 번째 보게 되면 고데기가 있죠. 양가로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중세기가 있죠. 중세기 이꼴 중세란 말이에요. 고대 중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명기죠. 여명기 이꼴 요람기. 말도 이건 많이 여러 말로 하는 거예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꼴 근세 그렇게 돼요. 근세 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근대 그리기도 하지만 황립기 그리기도 해요. 황립기 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900년 이후부터는 발전기 그래요. 발전기 이꼴 뭐가 되는 거냐면 현대 그래요. 그럼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명기. 여명기는 말도 여러 말을 해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또는 이것을 산업혁명 시대 그래요. 그럼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농사 짓다가 농사 짓는 것이 1차 산업이죠. 그러다가 공장이 굴뚝이 가동되다 보니까 저는 뭐 중국이 지금 막 석탄을 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매연을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산업이라는 건 굴뚝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명 농사 짓는 것보단 돈이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공장을 다니게 되는 것이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산피가 나온 거예요. 산피라는 것이 오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것이 있고 빈부의 차이가 난 거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 나중에 다 외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산업혁명 시대 그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근세 그리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여명기를 지난 다음에 황립기가 있단 말이에요. 황립기는 근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황립기를 지난 다음에는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는 뭐가 되냐면 이꼴 현대라 그래요. 현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1900년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2019년이 되는 거잖아요. 2019년이면 21세기죠. 그럼 우리가 1900년부터는 20세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21세기란 말이에요. 그럼 20세기 이후부터는 지금 발전기 이꼴 현대라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그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가 돼요? 고대, 중세,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근대, 현대. 그럼 근대랑 근세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 뒤가 돌림자 따가지고 똑같이 했나 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1900 이것은 1950년부터 1850년부터 1500년부터 1850년까지를 뜻하는 거예요. 1500년부터 뭐가 된 1850년까지를 뜻한다고요. 보건직이나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요 연도까지 대충 알아도 보게 되면 거기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환경부나 해양경찰청도 조금 받았는데 환경부는 그냥 이런 순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황립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라마찌니드가 여기서 일명 산업보건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랭크라는 사람이 보건학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로 인해서 죽더라. 이것이 열병 보고서거든요. 이런 것들을 쓴 것이 우리가 에드윈 차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여기에요. 고데기.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이라는 것은 혈액이나 그 다음에 혈액이 끈끈하죠. 혈액과 점액과 황담주, 흑담주로 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설명할 건데 요게 이제 이론 시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갈 거예요. 보시자고요. 그럼 이제 일단 순서는 그렇게 쭉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고대계에는 환경보건은 요게 나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에서 나누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이집트 시대도 있죠. 히랍 시대도 있어요. 이게 연구지계도 나더라고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나 히랍 시대, 로마 시대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대계에 들어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연도별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큰 개념으로 어느 속에 들어간다고 고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걸 연구사는 알아두시라고. 그럼 이제 이집트 시대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거기 크게 써놨던 거는 기출문제에 나섰던 걸 뜻하는 거예요. 거기 고대글 하무라비 법전에서 의사의 지위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집트 시대에. 그럼 이제 하무라비 법전은 고대계에 있었던 말이에요? 아니면 중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계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연도까지 세계사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은 고대의 이집트 시대에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기록된 것이 어떤 거냐. 의사의 지위라든지 의료 제도 이런 것들.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의료 제도는 어떤 것이고 의료 제도를 모르면 여긴 행정직을 안 하니까 쉽게 우리 의료보험 가지고 병원 가면 어떻게 내가 돈을 내고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의료 계열이 있었다는 거죠. 기록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들 끝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 급수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급수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주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수, 그 다음에 도수, 그 다음에 뭐 여기 보게 되면 정수, 송수, 배수 쭉 하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학 물파트에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급수시설이 여기에서 또 있었다는 거죠. 지금같이 뭐 염소로 수독한 건 아니더라도 그만큼 깨끗하게 해서 줬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고대기에 히랍 시대가 있어요. 히랍 시대에 거기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업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는 정확하게 하면 이제 히랍 시대에 있는 그 고대기지만 코대기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라고.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히포크라테스 업적은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의조라는 것이 의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업적과 그 후계자인 그 저술된 그 후계자가 누구냐 그러면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장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설을 중요시 해놨지요. 근데 앞에는 줄을 안 쳤지만 이 장기설이라는 게 잘 듣고 이제 줄을 한번 쳐보자고요. 이 장기설이라는 건 모든 나쁜 공기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쁜 공기가 질병을 유발하는데 우리는 거기 보게 되면 환경위생 심화에서 했고 보건직과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에서 배웠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 하는 거 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질병이 크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물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소화기죠. 공기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호흡기 그러죠. 그런데 이 당시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만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허무맹랑한 거죠. 우리가 피부질환 같은 건 접촉해도 들어오고 공기는 공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소화기는 똥에 여러 가지 균들이 나오니까 이게 물을 통해서나 음식물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소화기든 모기가 옮기는 것은 뭐가 해서 말라리아, 일본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공기가 나빠서 들어온다. 그럼으로 인해서 말라리아는 뭐가 되는 거냐. 말라리아가 MAL이라는 게 영어가 어원이 나뿐이에요. 에리어가 공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리아 그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라리아가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린다고 해서 그 당시 말라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막 연막 소독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직 관련되는 사람, 위생 관계되는 사람 귀싸대기 맞아 죽지요. 만약에 공무원이 말라리아는 모기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모기를 잡아 죽이지 않고 막 가서 연기를 갖다가 막 아무데나 갖다 뿌려 말라리아 감염병 없앤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야 안 맞아 죽어 맞아 죽지요. 괜히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웃기는 설이죠. 이때 장기설이 나온 것이 일명 뭐가 돼?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어느 시기 사람이에요? 중세기 사람이에요? 고대기 사람이에요? 고대기라는 거죠. 근데 고대기를 더 나누면 이제 히랍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히랍 시대까지 머리 앞에 볼 거 없고 고대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오염된 공기에서 질병이 전파된다는 장기설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있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줄 보세요. 또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장기설이 있는데 또 장기설뿐만이 아니고 다음 줄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사액체설 있죠. 사액체설 중요 표시해 주고 그럼 사액체설이라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이거잖아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죠. 그럼 이거를 네 가지를 어떻게 외울 것이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우려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잘 보세요. 혈액은 끈끈해요. 물처럼 흐르륵 흘러요. 끈끈하죠. 그럼 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액이란 말이에요. 끈끈하단 말이에요. 점액. 그 다음 황담즙, 흑담즙. 황당즙, 흑담즙 이렇게 몇 번을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어차피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이어폰에 끼지 마시고 난창 오니까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이어폰 끼게 되면 오래 못 들어요. 오래 못 듣는다고. 자네도 혹시 실강 듣고 동영상 들을 때 스피커폰으로 듣지 말라고. 아니야, 스피커폰으로 들으라고. 이어폰을 끼게 되면 내가 하루에 200단어씩 20시간씩 공부를 영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어도 타임즈가 들어온다고요. 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할 때 영어를 죽기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스피커폰으로 듣는 거랑 이어폰 듣는 건 틀려요. 그리고 이어폰을 끼게 되면 난청도 오지만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겨워서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들은 것과 두 번 들은 것은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은 환경 파트가 보건직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될 것이고 환경직렬 같은 경우에는 또 역학이나 신도기 어렵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파트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아는 만큼은 들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더 많은 양이 들려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공부에서. 그리고 환경보건 환경위생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럼 여기서 사액체설을 그렇게 외우세요. 내가 내 소리가 내게 귀가 나오게 하게 되면 외워진단 말이니까 도서관 가서 소리 내면 안 되지만 입이라도 뻥긋뻥긋 하세요. 실강도 그렇고 들으면서 그러면 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에 또 로마 시대라는 거가 고대기에 들어가는데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는 급수시설, 하수시설, 목욕탕 이런 것도 유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대가 여러 가지 위생이 잘 발달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또 누구냐 그러면 갈렌 그리기도 하고 GALEN 그리기도 하고 US를 빼기도 해요. 그럼 갈렌 그리기도 하고 갈렐러스 그리기도 해요. US를 뺀 거나 띈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갈렐러스 이꼴 갈렌은 일명 히포크라테스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따라서 독일의 어원 위생, 일본의 어원 위생. 그런데 미국은 영국에서 여러 신대륙 개발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위생을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건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지요. 그럼 동양에서는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누가 썼게요?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동양에서 위생은 장자가 썼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 학자들 보게 되면 순작, 장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갓집을 얘기 많이 안 하죠.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종갓집에서 장자라는 게 가장 큰아들이죠. 큰아들. 들어봤어요, 장자? 못 들어봤어요? 요즘 다 핵가족이라 전부 엄마, 아버지, 나 위주로 살기 때문에 요즘 못 들어서 자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왜 그러냐면 요즘은 족보도 별로 안 중요하고 다 그냥 나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극에 써보게 되면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럼 큰아버지, 우리 집이 이제 큰 집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있죠. 작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큰아버지 있는데 난 아들이 이제 작은 아버지가 있다면 작은 아버지보다 어떤 제사 지내고 그럴 때는 더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에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작은아버지 또 둘째 작은아버지 쭉 잇따르면 작은아버지보다 순위가 위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동양에서 위생은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요? 위생이라는 그 개념을 얘기했다고. 장자. 그리고 집에서도 장자가 대장이듯이 장자. 왜 우리가 중국에서 여러 학자들이 장자, 순자, 공자, 맹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장자가 했다는 거죠. 근데 장자도 날 수 있지만 여기서 갈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갈렌, 이걸 갈렐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냐.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일명 어떤 게 중에 하무라비 법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욕탕 시설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히포크라테스에 있었고 장기설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기설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건데 나쁜
공기가 아니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나쁜 공기와 관련된 것이 소화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 때 보세요. 중세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패스트를 옮긴 사람이에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것은 모든 직렬에서 질병, 곤충 잘나잖아.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어떤 것이 옮기는 거예요? 곤충 중에서 벼룩이죠. 근데 벼룩을 어떨 때는 쥐벼룩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벼룩은 여기 잔에 앉은 의자 있죠. 의자 같이 이렇게 붉은색이에요. 붉은 검은색인데 참깨 알아요? 참깨. 깨수고. 남학생을 알아요. 참깨는 그 이가 참깨 많았고 양령의 그 참깨. 그런데 벼룩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색깔은 이런 의자 앉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것이 튀기를 엄청 잘 튀어요. 자기 몸에 100배를 뛰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은 간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쥐에 붙어서 쥐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쥐를 빨아먹고 산다고. 그럼 쥐가 패스트에 걸렸으면 이 벼룩이 쥐를 흡혈하다 보니까 벼룩도 걸릴 거 아니에요. 패스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패스트에 감염된 쥐벼룩은 미친 듯이 흡혈을 해요. 그럼 이제 쥐가 죽어요. 쥐가 죽으면 벼룩은 얼른 사람한테 튀어가요. 그러면 닭한테 튀어가고 살아있는 피들은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지고지순하게 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는 아니에요. 이가 옮기는 것이 발진디푸세우라 그랬던 거죠. 이는 사람한테 있는 이가 있고 개한테 있는 이가 있겠고 닭한테 있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 숙주, 그러니까 빨아먹고 사는 것이 숙주죠. 숙주가 죽으면 따라 죽어요. 아주 엄청 지고지순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빨아먹은 대신에 같이 주인과 같이 죽는데 요 벼룩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뭐까지 옮긴 거냐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것이 어떤 거라고? 패스트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했을 거예요. 안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죽였던 것이 패스트예요. 그럼 누가 이걸 옮겼느냐 그러면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죠. 동양인이란 말이에요. 몽골인인 징기스칸이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패스트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했죠.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연도를 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1347부터 1348년까지 1348년 우리가 1347년부터 1348년 그러면 안 이어져요. 1, 2, 3, 4 되는 게 쉽단 말이에요. 1347부터 1348년까지 그런데 이제 이거라도 못 외우면 14세기 중반에 이거 14세기죠. 14세기 중반에 뭐를 옮긴 거예요? 14세기 중간에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죠. 몽골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몽골인이니까 동방이죠. 동방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유럽을 침범하면서 유럽을 여러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패스트까지 동방에 있는 패스트 그 균까지 그리고 벼룩이 쥐한테서 있는 걸 사람한테로 물어뜯으니까 사람이 갔으니까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였느냐 그러면 이때 패스트가 선 패스트가 있겠고 폐 패스트가 있어요. 그럼 선 패스트는 요게 이제 우리가 모세혈관 있잖아요. 이게 터지면서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럼 패스트로 죽게 되면 진물 같은 것도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요것이 터지면 새카매진다고 해가지고 흑사병 그랬던 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것이 또 2차성 폐렴 패스트로 되는 거예요. 2차성 폐렴 패스트로 된다 그러면 공기로도 옮겨지겠죠. 내가 기침하면 가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패스트에 걸렸다 그러면 선 패스트가 나중에 합병증으로 2차성 폐렴 패스트로 된다는 거죠. 진물로 옮겨, 가래로 옮겨, 그 다음에 벼룩이 물어뜯어 옮겨.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전염병 이꼴 감염병은 어떤 거냐면 패스트예요. 패스트라고. 패스트 이꼴 흑사병이 되는 거예요. 흑사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라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검역 대상의 시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위에 있죠. 검역법이 만들어진 거죠. 유럽에서 40일간의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유럽은 다리 건너 하나 너네 나라 우리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나라 우리나라 올 때는 이제 뭐가 통제를 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검역의 시조가 우리나라 건강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해요. 근데 뉴스에서 보게 되면 WHO 들어봤죠? WHO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것이 세계보건기구라 그러는 거예요. WHO는 1848년에 뭐가 되냐면 발족이 됐어요. 1848년 4월 7일 이렇게 발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1848년 4월 7일 아니 1800 아니고 1900
큰일 날 뻔했네. 1848년은 공중보건법이고 1948년도 4월 7일 날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 그러면 4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된 거예요. 4월 7일 날. 그래서 4월 7일이 세계보건일이 됐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보건기구가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가 북한이 막혀서 그렇지 나갈 수 있죠. 중국 러시아로 갈 수가 있죠. 바다 들어오고 나가는 질병을 보라는 것이 대표적인 질병이 패스트예요. 그럼 콜레라, 패스트, 황열,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이죠. 동물 인플루엔자. 그런 다음에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그런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얼마 전에도 신종 인플루엔자 타미플루 먹고 합병증으로 중학생이 떨어진 거 있죠.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을 모든 나라가 들어오고 나가는 육로나 그 다음에 항구나 공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조가 된 것이 이 패스트예요. 패스트라고. 아시겠어요? 이 패스트. 그래서 이 패스트를 누가 옮겼느냐 하면 동방에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가 됐냐면 검역의 시조가 됐다는 거죠. 패스트가 됐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징기스칸이죠. 그래서 일단 알아둘 때 여기 보게 되면 1347부터 패스트를 옮겼는데 여기서 징기스칸이 있는데 동방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동방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패스트를 유럽으로 옮겼다는 거죠. 유럽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일명 프랑스에서 법을 만들건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패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검역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검역법은 또 패스트와 연관된 거고 어느 시기라고요? 중세 때죠. 연도까지 넣을 건 없어요. 중세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 패스트가 검역을 하게 만들어놓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14세기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검역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검역법은 1386부터 1383이다. 이것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안 했지만 우리가 심화해서 법을 한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공포를 해요. 공포를 해가지고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의 나라 거니까 벌써 14세기잖아요. 그럼 가서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6개월은 다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어떤 책에는 뭐라 그랬냐면 1386년 그런 책도 있고 어떤 책은 83년 그런 것이 내가 보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83년에 이거를 공포를 하고 시행이 86년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 시작을 이렇게 중구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반반이에요.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연도까지 열 건 없다는 거죠. 대충 프랑스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세 때는 징기스칸이죠. 그 다음에 여명기 이꼴 요람기 산업혁명 시대. 그럼 이것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굴뚝산업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굴뚝산업이라는 건 공장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서울의 인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상당히 많지요. 지금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단 말이에요. 한번 여기 신림역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우리같이 등집주만 사람은 지하철 한 대 안 오고 밀렸다 하면 터져 죽죠. 터져 죽는다면 엄청 많잖아요. 그 노량진 쪽에 가보세요. 젊은 학생들이 무슨 인민공 나오듯이 많잖아요. 그만큼 많은데 젊은 사람이 많은데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장이 맨 첫 번에 우리가 농촌에서 서울에서 가고 구로공단 들어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을 암풀 내다보지만 그 당시 산업혁명이라는 건 굴뚝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마찌니 중요표시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다는 거죠. 아까 패스트 중요표시 했죠. 그 다음에 거기 라마찌니가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거죠. 연도까지는 아니오더라도 산업혁명 시대가 어디가 돼 여명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국세조사란 거죠. 국세조사라는 것은 인구조사예요. 그럼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그러면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운영되려고 그러면 세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드위크가 열병 보고서를 썼어요. 중요표시 에드윈 차드위크. 그런데 한글로다가 차드위크 그러면 뭔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써보세요. 그냥 이거 에드윈을 빼고 차드윅 이러면 어머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영어를 읽으면 차드윅이잖아요. 에드윈 차드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네 번째 이 사람은 피버 레포트라는 게 열병 보고서 이꼴 위생상태 보고서예요. 위생상태 보고서를 1842년에 쓴 거예요. 1842년에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차드윅이 이거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근로자가 여기는 이제 자세히 안 썼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보세요. 이 차드윅이 열병 보고서를 1842년에 썼는데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앓고 있더라 이 소리죠. 왜 그런가 보니까 위생 상태가 상당히 나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공장의 직공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구나. 따라서 위생 상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논문 같은 걸 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1842년에 이 사람이 논문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쓰고 나서 보고서를 이제 쓰고 나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공중보건법이에요. 1848년. 그래서 이제 보건직이나 여기 전남 같은데 특무권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에드윈 차드윅이 근로자들한테, 근로자라는 건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하류층에 대해서 열병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음 줄에 보게 되면 공중보건법이 1848년에 만들어진 거죠.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 장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존 그라운트가 있죠. 존 그라운트는 우리가 출생 사망, 거기 사망표를 만드는 사람들 니은에 출생과 사망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보건통계 시조가 그라운트예요. 그라운트고, 우린 6번째가 여기 있는 게 원래 이쪽은 다 중요해요. 여기 보건직렬에서는 이게 지금 다 중요한데 여기 이제 환경위생이나 환경보건 쪽으로 가면 아까 라마찌니, 그 다음 패스트,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에서 뭐 급수시설이 있었다. 고대기 때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라운트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6번째 포트 있죠. 포트 중요해 주시고, 포트는 어린 굴뚝청소부한테서 음낭암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산업보건에서 또는 산업위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알려진 우리가 직업병이 아니고 직업암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로 인해서 했냐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간 설명했잖아요. 매연으로 인해서 어린 굴뚝청소부 애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굴뚝청소를 시킨 거예요. 음낭 쪽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털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다도 그랬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음낭 쪽으로 암이 발생한 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 이것이 포트가 발견한 굴뚝청소, 어린 굴뚝청소부한테서 음낭암이 산업장에서 최초의 암이에요. 산업장에서 밝혀진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낭암 중요 피쳐드시고, 그 다음에 제너의 종두법 있죠. 종두법이라는 게 일명 천연두 이꼴 마마.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면서 1700, 이것도 여기도 쉬워요. 외우려고 그러면 1789년 하면 좋은데 98년 이 사람이 후세리에서 이제 10년 좀 일찍 발견하지. 그럼 1789년 그러면 좋을 텐데 98년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드 종두법을 개발하면서 천연두로 인한 지구상에서 일명 공포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박멸됐어요. 두창이꼴 천연두가 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산피를 낳았다는 거죠. 산피는 모든 직렬 다 중요해요. 산피라는 것이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오염이 있죠. 폴루션이 있고, 그 다음 파퓰레이션 인구가 있겠고, 포벌티가 있죠. 이것이 산피란 말이에요. 거기 산피 영어 있잖아요. 오염, 폴루션, 인구, 파퓰레이션, 포벌티, 빈곤, 이거죠. 이게 산피란 말이에요. 그럼 스페링을 모른다 하더라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런던으로 모이다니까 우리 서울 인구 문제니까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로 옮기려고 이렇게 분산하잖아요. 인구 정책하지요. 그 다음에 오염이 엄청 많지요. 오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빈부차가 상당히 심하죠. 어떤 사람은 노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돼요? 돈이 아닌 거로 그냥 물수도 타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빈부차가 생겼다는 것. 이것이 산업혁명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산피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중요시해두시고, 이것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명기 때 얘기해요. 그럼 여명기 때 대충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명기 때는 라마찌니가 있었죠. 일명 직업병에 대한 시조가 있었죠. 에드윈 차드위크가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류층이 일명 열병 보고서를 쓴 거죠. 이걸 인해서 1848년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고대기 때는 아까 히포크라테스가 있었고 사액체설, 이걸 안 했구나.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는 사액체설을 강조한 건데, 사액체설 일명 혈액,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끈적끈적한 우리가 점액, 황담죽, 흑담죽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하다. 이 조화가 깨지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건강의 정의를 사액체설로 얘기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예요. 어느 시기라고요? 이 사람이 고대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액체, 네 가지 액이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고대 때 보세요. 고대 때는 우리가 고대가 아니고 근대는 황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대는 황리기인데 환경보건 쪽에서는 리스터가 또 중요해요. 리스터는 뭐가 되냐 그러면 석탄산 살균법을 발전을 시켰어요.
발전시켰고 중요 표시. 그 다음에 로버트 코우 있죠. 코우 그리기도 하고 코치 그리기도 해요. 코우 이꼴 코치 그런데 이 사람은 멸군법과 저온소독 등을 뭐가 되냐면 이것으로 등으로 소독법 등으로 인해서 위생학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코우는 우리가 멸균법 소독으로 말하면 저온소독. 저온소독이라는 건 우리 이런 시간에 했었죠. 65도에서 63에서 65도인데 그렇게 오지 말고 65도에서 몇 분간 30분간 우리가 불을 온도를 하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명 뭐가 되냐면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장기설을 퇴화시켰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장기설이라는 게 나쁜 공기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코우는 균 발견한 거예요. 콜레라균도 발견하고 결핵균도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건 쪽이 아니라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코우는 균도 많이 발견한 거예요. 콜레라균을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면 이 사람은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예요. 이 코우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위생 쪽으로 너무 깊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패텐고퍼는 중요 표시해놨지요. 그 위생학 교실, 실험 위생학 교실을 이 사람이 맨 첫 번에 창립한 거예요. 그럼 이 위생학이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위생 개념이 거기서부터 발달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 개념이라는 거죠. 독일이 유럽이니까 위생은. 그럼 보건은 어느 계열이에요? 미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스처 있죠. 패스처는 아까 왜 여러 가지 우리는 질병을 아직 심화때냈다. 저기 잠깐 보세요. 질병의 발달을 보게 되면 맨 첫 번에 질병은 왜 발달하는 거냐면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있으면 발생한다. 좋은 귀신이 있으면 안 생기고 나쁜 귀신이 생긴다. 이것이 종교설이에요. 종교설 이꼴 신번설. 그 다음 별자리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한 것이 점성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설. 나쁜 공기로 온다. 그런 다음에 접촉하며 걸린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다가 나중에 미생물설이라는 건 모든 그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별자리가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귀신이 있다고 질병이 안 걸리고 나쁜 귀신이 있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반드시 식품이 썩거나 사람이 질병이 걸리는 것은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패스처예요. 패스처 그리기도 하고 파스텔 그리기도 하죠. 이 사람은 파스텔 그리기도 하고 패스처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명 미생물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부인하고 아니다. 균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균이 들어가야 질병이 걸리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짓을 했는데도 뭐가 돼? 균만 들어가면 걸리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클라우드 베르나드가 있죠. 클라우드 베르나드 그리기도 하고 버네드 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요 표시. 이 사람은 건강은 항상성을 주장한 거죠. 건강의 항상성을 주장한 거죠.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이 항상성이 유지된다. 이 뜻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시간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기후순화 들어봤죠. 기후순화. 외부의 온도가 막 너무 올라가거나 낮으면 우리 맨 첫 번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맨 첫 번에는 이제 뜨거운 데 가면 심장도 뛸 것이고 맥박 뛸 것이고, 그런데 계속 그게 뛴다 그러면 우린 죽죠. 심장마비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우리 몸을 어느 정도 14일, 2주 정도면 적응을 하다가 순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버네드는 또는 베르나드 그렇게 하죠.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 쉽게 우리가 당을 분해시키는 인슐린 있죠. 심화될 때는 당뇨병이 인슐린이 부족돼서 걸린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인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것들이 외부에 춥다고 해서 안 나오고 덥다고 해서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균형을 이루고 항상 유지한다는 거죠.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항상성 주장이에요. 여기는 안 써놨지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베르나드, 일명 버네드 그런다는 거죠. 클라우드 베르나드 또는 버네드 그런다는 거죠. 항상성, 건강의 항상성을 주장한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베르나드 이꼴 버네드고, 아까 우리 건강의 액체설을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7번째 볼 것 같고, 비스마르크 중요 표시.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1883년에 독일의 사회보장의 시조로 봐요. 이것이 창시자인데 질병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가 노동자지요. 질병보호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시간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어디냐 그러면 보건직의 전남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경찰청에 났었어요. 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심화를 고파트를 해서 해준다 그랬었어요. 이 사회보장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환경부나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 연구직에서도 보건연구직은 날 수가 있어요. 환경연구직은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보장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사회보장은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는 사극을 한번 보세요. 큰 집, 작은 집 쭉 있죠. 그러면 큰엄마가 아프면 누가 도와줘요? 작은엄마가 도와주고, 큰아버지가 아프면 작은아버지가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농업사회 때는 이렇게 단체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핵가족 된 거죠.
핵가족 됐단 말이에요. 핵가족 되다 보니까 다 엄마 아버지도 공장 다니고 아들내미 딸내미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 자식들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협업해 살았기 때문에 뭐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회보장이라는 건 내가 핵가족화 되면서 내가 안 아플 때 남을 조금 도와주면 내가 아프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다는 것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들자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회보장이에요. 근데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이 있는데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료보험, 쉽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꼴 실업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어려울 테니까 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조는 노동자들이 뭐가 되냐면 질병이 걸리는 거를 치료해주고 케어해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산업재해보상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리미리 검진해서 빨리빨리 치료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안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자고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이꼴 의료보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보장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시조예요. 그래서 독일이 여러 가지 사회보장 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내가 돈을 냈다 내가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런데 유럽은 아니에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쭉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나라가 시조예요? 비스마르크 독일이 시조다. 중요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 20세기 와서는 거기 오타가 났네. 900이 아니고 일자가 빠졌어요. 1900년 오타 났네. 1900년 이후부터는 20세기 미국이 중요하지요. 미국이 위생학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위생학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위생학을 중심으로 하다가 뭐로 바뀌었다고? 보건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보건학. 아시겠어요? 미국은 보건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유럽은 뭐가 돼요? 우리가 위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발전된 것이 1948년 WHO가 발족됐고 1919년에 영국 보건부가 됐고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여기나마 모를 거예요. 1차 보건의료가 이거예요. 간단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풍토병 관리. 지난번 우리 풍토병 질환 얘기했죠. 가을철 풍토병 읊어보세요. 가을철 풍토병이라는 건 어떤 지방병적 그렇게 돼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데 렙토스피라증 있죠. 9월 내지 10월에 걸리는 쥐와 관계된 렙토스피라증 이거 세균이죠. 그 다음에 한탄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행성 출혈 이꼴 신종후 출혈 있죠. 그 다음에 참하게 생긴 진드기가 옮기는 양층병 이꼴 쯔쯔감시병 평난역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일명 지방병적이잖아. 이런 것들이 풍토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치료해주고 일상적인 질병 치료해주고 풍토병 간단하게 아픈 거 치료해주고 풍토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예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래야지 오래 산다 하죠. 건강하게 여러 가지 식생활을 우리가 너무 단 것만 많이 먹지 말고 지금 기반기에 있는 거 탄수화물 같은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죠. 보건교육 손 씻고 밥 먹어라. 상수 깨끗한 거 먹어라.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1차 보건의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발달수서 또는 환경위생학의 발달수서는 한번 정리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어떻게 돼?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이꼴 여명기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뭐가 되는 거? 산업혁명 시대.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지나서 황리기는 근대라고 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발전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고대기 히포크라테스 전집 있죠. 그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을 뭐로 얘기했어요? 사액체설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제자 히포크라테스 제자가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US를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한다는 거죠. 갈렐러스 이꼴 갈렌이라는 사람은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장자가 했어요. 그러면 갈렌이 더 먼저 사람이에요. 장자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식이 지나서 중세 때는 누가 유명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징기스칸이죠.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를 옮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검역 대상의 시조가 된 것이 어떤 질병이에요? 검역 질환은 우리가 패스트 그 다음에 일단 콜레라가 있죠. 며칠? 5일. 황열 패스트 며칠? 6일. 그런 다음에 사스,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과 동물 인플루엔자가 10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있고 그런 낙타와 관계된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 두 가지는 잠복기를 몰라서 최대 잠복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조가 된 것이 패스트란 말이에요. 패스트가 되는 거죠. 검역법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명기 때는 우리가 또 산업 쪽에서 중요한 라마찌니가 있죠. 라마찌니가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고, 그 다음 포트가 또 뭐라 한 거예요? 포트는 일명 음낭암, 굴뚝 어린 청소부들한테서, 성인들한테서 한 거냐 아니고 어린 굴뚝 청소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론 시간 내 그림까지 그렸잖아요.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서 암을 발생한 것이 메어놀이나 음낭암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에드윈 차드윅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산업보건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열이 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더라. 해보니까 환경이 너무 나쁘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산업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에드윈 차드윅이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영국에서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는데, 남의 나라의 공중보건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여기는 안 했지만 발전기에 1919년에 영국에서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황리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까 패스처 있죠. 패스처는 뭐가 있었냐면 질병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페텐코퍼 있죠. 아까 페텐코퍼 중요 표시했죠. 위생학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긴 안 했는데 거기 없었나 모르겠네. 콜레라를 역학조사한 것이 존스노거든요. 거기 혹시 없어요? 뺐어요? 존스노. 여기 빼놨나? 존스노. 있네. 있는데 모르고 안 봤네. 존스노 있죠. 존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라는 거예요. 역학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에서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기본에는 뭐가 돼? 공중보건학을 듣거든요. 이중으로 들을 필요 없다는 건데 여기 보건 쪽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 아니 식품과 식품위생학과 역학을 질병 파트를 빼는 공중보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들을 필요 없다는데 아마 그 파트를 내가 해준 걸 들으면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콜레라는 역학조사하게 되면 역학은 원인을 규명을 해서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예방을 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황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같은 건 WHO가 발족됐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미국에서 보건이라는 개념을 썼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와보시자고 문제 하나 풀고 쉴 테니까 보세요. 2번 보게 되면 공중보건 발달선 찾으래요. 공중보건 발달선은 히포크라테스가 첫 번이죠. 액체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검역소가 되는 거죠. 공중보건법은 1848년이니까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대충 알아두라는 것이 여명기는 이런 연도까지 놓을 건 없어요. 1500년부터 1850년이니까 공중보건법이 1848년이니까 어디예요? 여명기라는 거죠.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공중보건 환경위생을 학교에서 20년 이상 가르쳤거든요. 근데 오타가는 책이 있어요. 연도는 정확히 됐는데 이거를 1848년이라고 여기다 갖다 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1850년까지가 여명기인데 1848년을 써놓고 나서 공중보건법을 황리기에 써놨다고. 그럼 황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명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명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이 연도를 안 보거나 짜집기를 한 책들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1848년 일단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도종두법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어디 갔어? 1798년. 1798년 그러니까 여명기지만 우리 공중보건법보다 먼저죠.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기형, 니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제너종두법이 되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는 1888년에 누가 비스마르크 있죠? 1883년 비스마르크가 일명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보호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력을 척추하게 해서 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산재보험같이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부터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 그러면 일단 기억 먼저 보는 거예요. 다 기억으로 됐네. 그런 다음에는 가장 늦은 게 누가 돼요? 미음이죠. 미음을 찾는 거예요. 그럼 벌써 니은은 니은과 니은, 아니 2번과 4번은 잘라져 나간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럼 1번과 3번 중에서인데 3번이 맞는 거죠. 3번이 맞는 거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 표시했죠. 3번은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10번, 아니 3번 보고 하자고. 3번 보자고. 3번에 인물과 관계없는 거 찾으래요. 갈렌 또는 US 빼기도 하죠. 이탈리아인데 하이진, 일명 위생이죠.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 페테코퍼는 독일의 위생학교실을 창립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스마르크는 1883년에 여기는 안 써놨지만 본인들 한번 써보세요. 사회보장의 창시자다.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보호법을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딕은 영국에서 노동인구 일명 하루층이죠. 위생상태보고서 이꼴 열병보고서라는 거죠. 열병보고서 위생 이꼴 피버 레포트라는 게 열병보고서 이꼴 위생상태보고서 이거가 계기로 해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까 1848년에
알 수 있죠? 그럼 에드윈 차딕이 1842년에 열병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842년에 조금 더 지나서 48년도에 공중보건법이 동그라미 두 번째에 있는 리을에 있는 그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기 지나서 1919년에 영국에서 보건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보건부까지는 이제 여기에서는 다 안 하니까 안 해준 것이고 그럼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맞죠? 근데 다섯 번째 존 스노는 영국 펌프물 음용자, 그러니까 쉽게 펌프물을 먹는 사람이 콜레라 발생의 역학까지는 맞아요. 근데 역학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의 시조 찾으려면 누구 찾는 거예요? 존 스노 찾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4번, 5번이 되는 거죠. 그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은 3번, 3번의 답은 5번. 이렇게 중요 표시하고 10분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진행될 거예요. 처음에는 고대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고 이렇게 해설을 길게 하면 진도 못 나가지. 10분 쉬었다 오세요. 실감 이 속도로 갈 거예요.